당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으로 3억의 빚을 지고 있는 젊은 사업가와 부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내 안에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나는 요 며칠 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 광장에 와 있는 일이 잦았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나는 이 광장을 처음 알았다.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다 언뜻 이곳을 보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곳에도 광장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다. 당시에 나는 일에 치여 사느라 이 광장의 존재 따위에는 크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는지를 보고 제작 연도를 추측해보기도 하고, 분수가 물을 내뿜는 타이밍이 의도된 것임을 알아채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관찰하고 생각할 만큼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나에겐 돈이 없다.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다. 왼쪽 주머니에서 1개, 오른쪽 주머니에서 2개가 잡혔다. 순간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동전을 전부 꺼냈을 때 나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낙담해야 했다. 100원이 부족해. 손바닥 위의 동전을 아무리 세어도 액수는 똑같았다. 음료수 하나도 못 사는 처지가 됐구나.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 순간 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거. 분명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힘찬 울림이 있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었다.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라. 그쪽에는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다. 70살쯤 되어 보였으나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키가 꽤 커 보였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천천히 하지만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자, 노인은 100원짜리 동전을 내 손에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서둘러 자동 판매기로 향했다. 그런데 손이 얼어서 동전을 하나씩 투입구에 집어넣는 것도 힘겨웠다. 이럭저럭 동전을 모두 투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자동 판매기 앞을 막아섰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로 할 텐가? 노인은 아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박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은 말을 되물었다. 이 사람 뭐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점차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인에게 말했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신뢰가 된다는 걸 알지만 제가 여기서 뭘 마시든 그건 저의 자유 아닙니까?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혹시 제가 100원을 받았을 때 영감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언짢으신 겁니까? 그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봐주시죠. 나는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재빠르게 머리를 꾸벅 숙였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머리를 좀 더 숙여보게나. 노인은 내 눈을 응시하며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네? 생각지 못한 노인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애써 웃는 얼굴을 하고 받아쳤다. 겨우 100원 가지고 꽤 까다롭게 나오시는군요. 머리를 더 숙이면 되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깊이 숙여보게나. 나는 노인을 쏘아보았다. 절대 욱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가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자 진심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자꾸만 뼈아픈 기억을 되살려주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 정말 오랜만이군. 나는 화를 퍼부으려다가 꾹 참았다. 순간 아내와 딸 아이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노인과 싸워서 뭐하겠어. 아내와 내 딸 아이코만 더 힘들었을 텐데. 그래, 지금도 충분히 힘들 텐데 이깟 일로 두 사람을 더 괴롭게 할 순 없지. 고개 좀 숙인다고 내 머리가 닳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다 빨리 가지 않은 내 잘못이야.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잊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소 이성을 찾은 나는 차분히 대꾸하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그런데 고개를 들려고 하는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참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자판기는 모두 3단으로 나누어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장 아랫줄, 즉 세 번째 단에는 따뜻한 음료가, 그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에는 차가운 음료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빨리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먼저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단의 차가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다. 겨울에는 자판기에 차가운 음료가 있을 리 없다는 편견과 설령 따뜻한 음료가 있더라도 세 번째 단에 또 밀크티가 있을 리는 없다는 선입견, 더 덧붙이면 빨리 밀크티를 사서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노인이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겨울에 차가운 밀크티를 마실 뻔했다.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남한테는 고작 밀크티일지라도 지금 나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밀크티다. 노인은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걸 눈치챘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참 순수한 젊은이로구먼. 나 같은 늙은이의 불손한 요구에도 이처럼 따라주다니. 이런 해프닝을 통해 젊은 사업가는 조코라고 칭하는 노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럼 노인이 말했던 인상 깊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이 짧은 시간에 돈을 쓰는 데에도 이미 잘못을 저질렀어. 아까 자네가 실수로 차가운 밀크티를 사려다가 멈춘 다음에도 자네한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는 그대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또 따뜻한 밀크티를 사지 않는 선택지, 여기서 3분 정도 떨어진 슈퍼까지 걸어가서 100원이 필요 없는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었지.
전 지금 여기서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었다고요.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네. 돈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만약 한 푼도 없었다면 사내가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나? 포기하고 얼른 집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 뜨거운 물이나 마시고 있겠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네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이야.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지.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예를 들어 보겠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을 주면 어떨까? 분명히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허튼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러나 많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많은 사람이 하는 질문 중 내가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싶네만 그건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상상 속에서는 여행도 가고 집도 짓고 또 근사한 차도 타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돈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착각해. 하지만 그런 질문과 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냉정하게 말해주지. 10억 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 원을 갖게 되면 절대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네. 실제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초라한 아파트에서 세 식구와 오순도순 살았어. 공장에서 성실하게 20년간 일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정말 당첨이 됐지 뭔가. 그렇게 복권으로 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얻었지. 그런데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 어떡해요? 2년 뒤에 파산했네. 그리고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상상은 가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수상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 인생도 완전 망가졌다네. 어떤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는데 거기에 속아서 돈만 빼앗기고 그 딸은 버려졌거든. 반대로 복권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뉴스도 있네. 얼마 전 일인데
캐나다에서도 어떤 남자가 하루아침에 동방석에 앉게 됐어. 그 남자는 중산층에 속했는데 이미 자녀들도 독립해 있었다네. 그가 그 당첨금을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놀라지 말게. 모두 기부했다네. 하하, 유쾌하지 않은가? 그 이야기는 나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당신은 자금 마련이 힘들어 고생하고 있었던 때라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한 그에게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그게 뭐가 유쾌하다는 겁니까? 기부하려면 복권을 뭐하러 사죠? 제가 그 남자라면 훨씬 유용하게 썼을 겁니다. 유용? 그렇다면 자네는 어디에 썼을 텐가? 기껏해야 빚을 갚는 데 썼을 거 아닌가? 그 남자도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이만한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하지만 복권이 당첨되기까지 그런 돈을 갖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가져본 적은 없지 않은가.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이 다루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어. 실제로 그만한 돈을 손에 넣으면 돈을 쓰는 감각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는 감각이 커질 거야.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들어. 때로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 돈 자체에 색은 없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색을 입히려 해. 돈이 만능은 아니지. 하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거래되면서 돈이 탄생되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어.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나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실패를 거듭한 지금 내 신용도는 노인의 말대로 바닥일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배신했다. 지난 1년간 온갖 곳에서 돈을 빌리고 더는 빌릴 곳이 없어지자 나는 친구들에게도 손을 뻗었다. 그들은 두말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지금은 돌려줄 가망이 없어 그들을 볼 면목이 없다. 이처럼 나는 신용을 악용해왔다. 게다가 지금 나는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 스스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원망하거나 삐딱하게만 바라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3억 원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을 걸세. 그때의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을 거야. 바뀐 건 사고방식이지.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잔해 속에 남게 되거든.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나는 노인이 한 말을 떠올렸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만 향상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은 신용의 모습을 바꾼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의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합니다.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